안녕하세요. 중소민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낭만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기도는 어떠한 노선들을 건의했는지 그 노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경기도가 건의한 노선들은 결국은 경기도의 앞으로 어느 지역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 이 노선을 노선도로단만 보는 것보다는 지도에 직접 그려서 어디에 어떠한 노선들이 있는지,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본다면 중소민들이 내 집 마련하고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낭만부동산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경기도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때는 언제인지 이 보도자료, 경기도의 보도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꽤 오래전 얘기죠. 24년도 3월 4일, 벌써 9개월 전 얘기입니다. 그때 보도한 내용이고 제목은 경기도 KTX 파주 연장 등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12개의 신규 사업을 건의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경기도에서. 그래서 도는 국토교통부 추진 중인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이것은 26년도부터 35년도의 계획이죠. 에 12개의 신규 사업을 건의했고 그 중에서 KTX 파주 연장, 그 다음에 SRT 의정부 연장 등 고속철도 3개 사업을 건의했고요. 그 다음에 경강선 연장선이라든가 경기남부 동서 횡단선 등 일반 철도 9개 사업을 건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서부터 지도로다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경기도 고속철도 건의 노선부터 설명을 드리죠. 자, 이 지도에서 충분히 여러분들도 경기도의 지도가 보이시죠? 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와 그 다음에 남부 지역으로 있는데 지금 현재 경기 고속철도 건의 노선은 총 3개 노선 중에서 북부에 2개, 그 다음에 남부에 하나죠. 그런데 길이를 본다면 남부가 훨씬 더 깁니다. 그 중에서 KTX 파주 연장서부터 본다면 바로 이거죠. KTX 파주 연장은 행신 차량기지에서 능곡까지 복선 전철화로 해서 직결선을 만드는 거고요. 1.3km의 사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본다면 여기에서 이 선 말고도 연장되는 것이 파주로다가 올라가는 경의선입니다. 즉 행신에서 KTX를 경의선과 연결을 한다면 경의선을 이용하는 이 노선으로다 KTX를 움직인다면 파주로가 쉽게 연장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를 확대해서 보신다면 바로 여기 행신 차량기지서부터 능곡역까지 직결하는 1.3km 이 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행신역에서는 경의선과 KTX 노선이 틀려지게 운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로 이 경의선을 이용해서 KTX로 전국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효과는 꽤 괜찮은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경기 북부 중에서 KTX 고양시, 파주시 이용하는 사람들 또는 지금 현재 김포에서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꽤 괜찮은 노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의정부 SRT 의정부 연장이죠. 의정부는 서울의 도봉서부터 의정부역까지 SRT 의정부 연장입니다. 고속철도입니다. 2개의 복선하죠. 즉 복선이라는 것은 상행선 따로 하행선 따로 하는 것이 복선이고요. 단선은 한 선으로다가 교차를 서로 상행선 올라갈 때는 하행선은 다른 역에서 기다리고 그리고선 그 상행선이 지나가고 나면 하행선이 그 선을 이용하는 거지만 복선이 되면 상행선은 상행선으로만 계속 다니고 하행선은 하행선으로만 다니는데 지금 현재 SRT 의정부 연장 도봉서부터 의정부의 복선화 가지고는
열차 배차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빨리 안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복선화를 해서 좀 더 빠른 배차 시간을 갖춰서 좀 더 수송 능력을 키우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노선도를 보면 지금 여기 도봉역서부터 의정부역까지 이렇게 SRT 의정부 연장이 고속철도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긴 선이죠. 이 가장 긴 선을 보면 SRT 수서 지제 복선화입니다. 수서에서 지제까지 여기도 두 개의 복선화를 한다라는 거고 61.1km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서울의 수서서부터 시작해서 성남과 수원, 용인, 오산, 화성, 평택을 지나는 선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훨씬 더 배차 기간이 빨라질 수 있으면서 수송 능력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을 보시면 지금 수서서부터 시작해서 성남을 지나서 수원과 용인을 지나고 오산, 화성을 지나서 평택, 지제까지 이렇게 가는 것이 경기도 고속철도 3개 노선이 이번 제5차 경기도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노선입니다. 그러면 고속철도 말고 일반 철도도 있죠. 여기서 보시면 자,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북쪽으로 나가는 하나, 둘, 셋, 4개 선이 있고요. 남쪽으로 가는 하나, 둘, 셋, 넷, 5개 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의 4개 선과 남부의 5개 선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북부 위에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맨 위에 거서부터 보죠. 자, 동두천시가 보이고요. 이것을 보시면 경원선이고 복선 전철화로 해서 동두천서부터 월정리까지 50.8km 사업입니다. 지금도 동두천 쪽으로 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중에서 어디까지 가십니까? 백마고지역까지 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런데 그것을 백마고지역서부터 월정리역까지도 더 연장을 하겠다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복선 전철이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빠른 이동이 가능하죠. 즉 동두천에서 전곡과 연천을 지나서 백마고지에서 월정리까지 가는 이 선이고요. 자, 동쪽에 있는 이 선을 보면은 7호선 연장선입니다. 7호선 연장선을 보시면 여기 보면 철원까지 가고 있고요. 포천을 지나서 양주와 의정부를 지나는 7호선 연장이죠. 지금 현재 양주 옥정에서 포천까지는 계획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최초의 시발은 처음 시작하는 곳은 바로 장암, 7호선 장암역서부터 시작을 해서 의정부를 지나서 양주 옥정지구를 지나서 포천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이미 계획이 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그래서 여기 포천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철원까지 가는 철원까지 선을 더 연장을 하겠다는 것이 북쪽에 있는 한 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북쪽에 있는 선을 하나 더 보죠. 통일로선입니다. 고양시 삼송지구에서 파주 금촌까지 복선 전철로 해서 18.4km죠. 지금 여러분들이 고양시나 파주에 알고 있는 것을 보면 서울 3호선과 그 다음에 경의선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GTX 노선이 파주서부터 곧 개통이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중에서도 이 통일로 쪽으로 가는 철도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통일노선으로 해가지고 여기 삼성지구서부터 고양 관산동과 내유동을 지나서 금촌까지 연결하는 통일노선을 이번에 건의를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교외선을 갖다가 전철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교외선은 고양시서부터 의정부까지 움직이는 선이었었고요. 이 선을 그동안 개통을 안 하다가 공사를 해서 개통하는 걸로 하는데 중간에 아직 전철화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 있는 것을 전철화 시키겠다는 거고, 그래서 30.6km를 하고 능곡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역까지 가는 이 노선을 북쪽의 4개 노선을 이번에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도에서 건의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내려와서 경기도 남부지역이죠. 남부지역으로 보면 맨 위서부터 좀 보겠습니다. 광주 양평선입니다. 광주에서 양평까지 복선 전철로 26.4km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지도를 확대해 보시면 광주서부터 시작해서 양평에 있는 용문역까지, 즉 중앙선을 이용할 수 있는 용문역에서 환승을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이 경기도 남부 지역의 이 선을 이용해서 용문을 간다면 결국은 이 중앙선은 강원도와 연결을 하고 이 경상북도 쪽과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노선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것이 광주 양평선입니다. 자, 다음 노선을 한번 볼까요? 광주에서부터 또 시작하는 거죠. 경강선 연장선입니다. 경기 광주역서부터 시작해서 남사역까지 복선 전철로 해서 38km고요. 여기는 에버랜드와 용인의 종합운동장, 그 다음에 남사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 확대를 해보죠. 자, 광주역서부터 시작해서 용인을 지나가죠. 용인을 지나가서 에버랜드를 지나고 그 다음에 남사역까지 오는 이 노선이 바로 이 노선입니다. 자, 다음은 동서로 길게 되어 있는 이 선입니다. 이것을 한번 보죠. 이것은 경기 남부 동서 횡단선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반도체선이라고 예명을 붙여놓은 겁니다. 전곡항서부터 시작해서 이천에 있는 부발까지의 반도체선 68.1km죠. 이천 하면은 SK 하이닉스가 있고 그 다음에 동탄, 오산 여기를 지나서 수출을 하는 항까지, 전곡항까지 연결하는 선이죠. 그래서 반도체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연결이 된다면 결국은 이천에 있는 산업, 이 내부, 경기 내부에 있는 산업단지의 물류를 여기 전곡항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노선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에 2개의 선이 있는데요. 이 짧은 선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이거는 포승 평택선인데 이것을 서해선과 연결하는 거고 서울과 서울 방향과 직결하는 선입니다. 12.5km로서 서해선 서울 방면과 직결선으로 복선 전철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게 되어 있는 것은 포승 평택선으로서 포승서부터 평택까지 복선으로 27.5km입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본다면 지금 평택을 지나서 봉담을 안중을 지나고 그 다음에 포승까지 오는 이 노선입니다. 그 중에 여기에 서해선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서해선과 직결도 같이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지도로 본다면 바로 이렇게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경기도가 노선을 건의한 거죠.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고 있는 지금 경기 북부로 보면 의정부, 포천, 양주, 그 다음에 고양시, 파주 이쪽에 대해서 좀 집중하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5차에서 보면 광주와 용인, 오산, 화성, 그 다음에 평택 여기를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고속철도까지 한번 같이 보신다면 남북으로 가는 고속철도로 해서 좀 더 빠르게 서울 접근을 움직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 내륙과 수출을 이어가는 이쪽의 항 쪽으로 다 연결을 해서 좀 더 물류가 쉽게 되게 하는 그러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이거를 좀 더 보도자료에서 낸 것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고속철도 3개 노선이고요. KTX 파주 연장은 경의선과 연결을 하고 행신 차량 기지에서 능곡이고 1.3km고 2,90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SRT 의정부 연장은 경원선 2복선으로서 도봉서부터 의정부까지 7.7km인데 8천억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 고속선 2복선으로서 수서서부터 지제까지 가는 거는 61km면서 5조가 들어가는 돈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반 철도 9개 노선을 보면 경강선 연장선은 경기 광주역서부터 남사역까지 38km라는데 2조 3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선 단선 전철은 의정부에서 능곡까지인데 30.6km고 8천억이 들어가고 경기 남부 동서 횡단선 반드체선이라는 것은 정곡항서부터 부발까지 가는데 68km고요. 3조 8천억이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포승 평택선 복선 전철 포승서부터 평택까지 27.5km인데 1조 3천억이고요. 그 다음에 포천서부터 신철원까지 해서 포천 철원 30.9km는 1조 3천억. 그 다음에 포승 평택선 중에서 서해선 연결은 12.5km인데 2,900억이고요. 그 다음에 경원선 복선 전철은 동두천에서 월정리까지 가는데 50.8km가 1조 1천억. 그 다음에 광주 양평선은 26.4km에 1조. 그 다음에 통일노선 삼성서부터 금촌까지 18.4km가 2조가 들어갑니다. 이것이 경기도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건의한 노선인데 과연 내년에 이 12개 노선 중에서 몇 개의 노선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선정이 될 것인지 알 수는 없죠.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과연 경제적인 효과 그리고 반드시 꼭 필요하고 중요한 노선이 어디냐 그리고 그 노선을 하는데 돈이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선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노선을 보면서 아쉬운 점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것은 이런 것이죠. 기존에 있는 철도 노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3기 신도시 등이 어디에 있고 그 다음에 산업단지들 중에서 산업단지가 어디에 포진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다만 본다면 경기도의 어느 지역이 정말로 좋은 호재를 가지고 있을지는 알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부를 했다면 충분히 어느 지역이 호재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제적이고 꼭 필요해서 선정될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각 시도에서 건의를 하고 있고 이미 했죠. 그것을 내년에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선정이 돼서 이미 착공을 한 데도 있지만 계획된 대로 개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은 계획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는 거죠. 부동산은 정보가 곧 돈이다라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라 하더라도 결국은 계획에서 끝나느냐 아니면 계획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착공을 하고 공사를 해서 완공을 해서 그만큼의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러한 몫은 바로 조사하고 분석해야지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같이 봐줘야지만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신도시라든가 산업단지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기존 노선과 비교를 하면서 보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중서민들이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에서 수익을 내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경기도에도 그러한 자료들을 계속
업데이트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지인분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웬만한 자료들은 아래에 있는 카페 주소로 해서 카페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